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으로 저희 유희석 대표님 모시고 순환계 보장 컨설팅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는 반갑습니다로 하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네, 네. 네? 잘생기셨대요. 아니 뭐 그런 교육은 많이 받으시죠? 강사 오면 좀 얘기하시라고. 아 근데 어쨌든 뭐 강사를 기분 좋게 해주시는 게 우리 교육 받으신 신인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강사가 기분 좋아야 뭐 이 얘기 저 얘기 다 해드린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화면 잘 나오고 자, 이제 몇 월이에요? 6월. 6월은 어때요? 6월은 어때요, 우리 아시인들? 잔인해요. 잔인해요? 원래 이제 4월이 좀 잔인한 달이라고 하고 이제 5월이 조금 돈이 없죠, 고객들이. 그죠? 5월이 좀 돈 쓸 일이 많고 그래서 6월 달이 이제 조금 이제 고객을 만나기 괜찮은 때다라고 전 말씀을 드려요. 이게 패턴을 보면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이제 7월 달 조금 이제 휴가철이 되고 근데 요즘은 뭐 휴가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6월 달이 알씨인들이 영업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달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들도 있지만 관련해서 이제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암 가지고 업계에서 보게 되면 암 가지고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암도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비통치 팔고 막 이러셨잖아요, 그죠? 이게 하반기가 들어오면 이제 순환계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혈관 질환 환자들이 여름이 더 늘어날까요? 아니면 겨울이 더 늘어날까요? 상대적으로 여름이 많다.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일단 기력이 딸리고 그리고 땀도 많이 흘리고 그러다 보면 뭐가 문제가 생기죠? 순환계. 그렇죠. 혈액이 좀 농도가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혈관 질환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오히려 여름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아시인들이 이제 고객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보장을 제안해야 될지에 있어서 순환계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다 알고 계시는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요거는 준비하고 계신 고객들이 많지만 지금 또 가장 뜨고 있는 질병이 있죠. 그 질병을 포함하고 있는 순환계에 대해서 우리 안시인들이 이제 컨설팅의 좀 방향성을 좀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은 계속 고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가입시키는 게 목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고객들한테 계속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려면 뭐 해야 돼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어보려면 뭐 해야 되죠? 궁금해야죠. 그러니까 궁금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을 만날 때 뭘 궁금해야 돼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어야 물어보는 거고 물어봐야 고객은 그 얘기를 하면서 아 이게 내 얘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를 제가 준비했어요. 하나는 이제 뇌혈관 질환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심장 질환이죠. 그러니까 이제 뇌혈관 질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고객님들이 뇌혈관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뇌혈관 우리 삼성화재 코드 내서 교육 받으실 때부터 여러분들이 들었던 게 뭐예요? 다 뇌혈관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왜 뇌혈관 보장을 준비해야 되나요? 라고 고객한테 왜 뇌혈관 보장을 준비해야 되죠? 라고 왜 이야기를 해야 되냐? 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대답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뇌혈관 질환을 보장해야 되죠?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설계사분들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뇌혈관이 너무 흔하고 우리가 뇌혈관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은 뇌혈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우리가 뇌혈관 질환 보장을 통해서 준비해야 되는가를 잘 모르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심장 질환인데 심장 질환은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허혈성 심장 질환에다가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예요? 추가적인 심장에 생기는 질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혈성 심장 질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협심증하고 뭐예요? 급성심근경색 이죠? 그럼 얘네들은 다 어디에 생기는 질병이죠? 심장이 어디 구체적으로? 심장이 어디에 생기는 질병이에요? 심장이 혈관에 생기는 질병이죠. 그러니까 심장은 혈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도 있지만 심장 자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 자체에도 여러 가지 병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렇죠. 그것까지 보장이 되는 게 뭐라고 보시면 돼요? 순환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심장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우리 회사에 판매하고 있는 순환기 치료비를 어떻게 제한할 거냐라는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뇌혈관 질환부터 볼게요. 자, 제가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 개념은 좀 정리를 다시 해야 돼요. 암은 뭐가 살리는 질병이에요? 돈. 그 다음에 뇌심은 뭐가 살린다? 오늘 시간. 얘기하는 뇌심은 순환기를 시간. 포함하는 이거는 시간이 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빠르고 고통 없는 완치를 내 보험을 통해 살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내 보험으로 빠르고 고통 없는 완치를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관점에서 자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뇌심은 시간이에요. 그럼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조건 뭐예요? 놓치면 안 되는 거지. 터지거나 막히기 전에 어떻게? 미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얘는 터지거나 막히기 전에 미리. 그러니까 암은 뭐가 준비가 돼 있냐라는 걸 보면 오늘 네가 병원에 가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를 준비하고 있냐. 그것도 뭘로 쓸 때? 급여가 아니라 뭘로 쓸 때? 비급을. 그거예요. 다시는 그냥 암은 너무나 단순해요. 오늘 고객님이 병원에 가서 써야 되는 돈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약물, 두 번째가 수술, 세 번째가 뭐예요? 방사선. 물론 그 이외에 검사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 그럼 세 가지를 쓰는데 그걸 뭘로 쓰게 되는 경우가 제일 걱정이에요? 멸로. 그렇죠. 비급여로 써야 되는. 내가 돈을 다 내야 된대요 라는 상황이 제일 걱정인 거니까 결국 내가 고객을 만났을 때 궁금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궁금해야 되는 건 뭐죠? 그렇죠. 고객님이 가입한 보험에서 비급여에 대한 치료를 얼마나 보험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이게 궁금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뇌심은 막히거나 터지기 전에 뭐다? 미리. 그래서 얘는 뭐가 중요해요? 예방적 수술 치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앞에 미리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예방이에요. 예방적인 수술 치료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터지거나 막히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서 미리 터지지 않도록 막히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방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 준비되어 있는 보장이 무엇인가? 이게 궁금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수술하더라도 어떤 수술이 있나요? 여는 수술이 있고 안 여는 수술이 있는 거죠. 관열, 비관열. 근데 되게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수술을 해야 된다면 열어서 하고 싶어요? 안 열어서 하고 싶어요? 당연히 안 열어서 하고 싶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보장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암은 뭐가 중요해요? 비급여. 결국 암은 비급여, 빠르고 고통 없는 완치를 위한 비급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뇌심은 터지거나 막히기 전에 미리. 그래서 이 수술은 뭐가 돼요? 여러분? 산정특례라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큰 질병, 중요한 질병들은 나라에서 뭘 해줘요? 산정특례 질병으로 지정해서 5년 동안. 본인 부담을 낮춰주죠.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경우도 5년 동안, 그리고 뇌심은 30일 동안 내가 돈을 적게 내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뇌심은 수술비가 비싸요, 싸요? 수술비가 굉장히 비싸요.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얘들은 그냥 수술비 자체가 수천만 원씩 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그렇다 하더라도 작지 않다. 그리고 중요한 거, 뇌심은 만약에 자칫하면 뭐가 남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장애라고 하는 거는 뭐랑 연결돼요? 재활이나 생활비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은 암대로, 뇌심은 뇌심대로 뭐가 필요하다? 치료에 대한 보장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 판을 통해서 이해하시고, 자, 그렇다면 그거를 보장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매우 중요하죠. 자, 다시 말씀드려요. 암은 비급여함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나, 그리고 뇌심은 급여를 하더라도 본인 부담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나,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두 가지의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 거냐도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그 두 개의 돈을 준비하는 방법을 진단 보장 방식이 아니라 어떤 보장 방식으로 준비해야 된다? 치료 보장 방식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님, 진단 보장 방식과 치료 보장 방식의 차이가 뭐죠? 진단 보장 방식과 치료 보장 방식의 차이. 그거를 우리 회사가 가장 잘해주고 있어요. 그게 기준이에요. 자, 진단은
되게 아시는 것처럼 한 번 주고 끝나요. 하지만 치료는 반복 보장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뭐라고요? 반복 보장한다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치료 종류나 또는 치료 행위별로 어떻게 한다? 각각 보장한다. 그게 두 번째 되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험이 좋은 보험이에요, 나쁜 보험이라는 걸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걸로 보이는 거고 기분이 나쁘면 안 좋은 걸로 보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컨설팅은 기분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준이 뭘까? 그러니까 첫 번째 반복 보장 받느냐를 보셔야 돼요. 이거는 한 번 보장 받는데 여러분 평생 보장 받는데 반복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병은 지금 왔다고 해서 10년, 20년 뒤에 또 아직 안 오리란 보장이 없다.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가 오래 사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반복 보장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치료 종류나 행위별로. 왜냐하면 지금의 치료는 뭐예요? 하나만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치료를 어떻게 해요? 복합해서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종류나 행위별로 각각 보장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죠? 보장의 기간이에요. 보장의 기간이 어때야 돼요? 평생이란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보장의 기간이 짧아야 돼요? 길어야 돼요? 길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게 우리가 고객을 만나서 고객님의 보장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를 정리해주는 딱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암은 비급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뇌심은 즉 순환계는 뭐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어요? 급여의 본인 부담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봐주는데, 그 두 개의 돈을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해서 첫 번째가 반복 보장받느냐, 두 번째가 치료 종류나 행위별로 각각 보장받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보장의 기간이 적어도 90세, 100세 보장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치료비 보장의 조건이다. 아시겠죠? 그거면 끝나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걸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고객의 보장을 보는 시각이나 또는 관점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특약 중심의 컨설팅이 아니라 뭐예요? 돈 중심으로, 즉 고객이 써야 되는 돈을 내 보험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 돈을 봐주는 컨설팅, 그게 치료비 컨설팅이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치료비의 제한 기준은 반복, 치료 종류, 행위별, 그리고 언제까지? 평생.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오늘 제 강의 더 이상 안 들어오셔도 돼요. 왜냐면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 회사 상품이 좋냐 나쁘냐가 딱 나와버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순환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이 다 연결돼 있다. 뭘로? 혈관으로 연결돼 있고, 그 혈관으로 연결돼 있는 장기들을 우리가 순환계라고 보통 불러요. 그러면 순환계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러니까 한 군데가 망가지면 다른 곳이 다 같이 망가지는 거죠. 보시면 뇌혈관 안 좋은 사람이 심장 질환을 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심혈관이 안 좋은 사람은 팔다리에 뭔가 이렇게 혈전이 낀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죠? 그래서 이게 다 연결돼 있다는 게 문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뭐예요? 미리예요, 미리. 그러니까 하나가 망가지면 다른 것도 연쇄적으로 망가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혈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이제 뇌혈관 보장부터 볼 때, 자, 뇌혈관 질환 보장을 얘기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제 이 코드들이에요, 코드. 우리가 암은 뭘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은 뭘 하셔야 되냐면 최신 항암 치료가 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병원에 가서 고객님이 선택해야 되는 가장 최신의 항암 치료가, 예를 들면 무슨 표적 항암, 면역 항암 얘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술도 무슨 수술 얘기해야 돼요? 로봇 수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입자 치료니까 양성자, 중입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고객님이 오늘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니까 그런 걸 준비해야 된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비급여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 거고, 반면에 뇌심은 다시 말씀드려요, 보장의 범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장의 범위를 체크하는 것이 뇌심에서는 가장 포인트인데, 그렇다면 그 보장의 범위를 무엇을 가지고 체크할 건가 라고 했을 때 뇌혈관은 몇 개? 3개. 몇 개? 3개. 2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몇 개? 이 3개를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뇌혈관의 보장의 급속 코드라고 부르는 코드는 I67.1, 67.2 그리고 I65예요. 얘네들이 우리가 고객하고 순환계를 이야기할 때 뇌혈관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뇌혈관 질환은 왜 보장받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제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강의를 다니니까 가서 이제 여쭤봐요. 똑같아. 뇌혈관 질환은 왜 준비해야 되죠? 라고 하면 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장의 범위가 넓잖아. 우리 시인의 시인들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뇌혈관 질환을 왜 준비해야 되나요? 아니 고객이 아니 터지는 거 뇌출혈, 막히는 거 뇌경색. 터지고 막히면 그게 제일 문제지. 그거만 하면 되지. 뭘 뇌혈관 질환까지 보장을 해요? 왜? 보험료가 비싸지잖아요. 근데 보험료가 비싸지는데 왜 뇌혈관 질환 보장을 왜 준비해야 되지?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도 하셔야죠. 보장의 범위가 넓으니까요. 아니 난 괜찮아요. 그냥 지금 있는 뇌졸중만 가지고 가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거죠. 일단은 터지는 게 뇌출혈이죠. 막히는 게 뭐예요? 뇌경색이죠. 그럼 터지거나 막히는 걸 합치면 뇌졸중이에요. 뇌졸중은 말 그대로 졸중, 뇌가 졸업하는 중. 실제 졸자가 마칠 졸자예요. 졸업 시간 때 그 졸자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졸업할 정도로 봐. 내가 이게 끝나가는 정도로 뭐다? 심각하다. 그게 뭐야? 뇌출혈, 경색이죠. 그게 뇌졸중이에요. 그러면 그거 이외의 질병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이외의 질병들을 이야기할 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죠. 자, 그래서 코드가 60616가 있어요. 그 다음에 65, 6663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64, 67, 68, 69예요. 그러면 결국 기타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뇌혈관 질환 보장을 얘기할 때 기타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저 코드가 I60 몇 7이라고 하는 저 코드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시님 기억하세요. 뇌혈관 질환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뭘 얘기해야 돼요? I67이라고 하는 저 코드를 얘기해야 돼요. 이름이 뭐라고 붙어 있나요? 기타 뇌혈관 질환. 근데 얘가 이름이 기타지만 그렇게 우습게 볼 것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퍼센테이지를 보세요. 뇌출혈 8.1%. 그죠? 100명 중에 한 8명 정도예요. 뇌출혈.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100명 중에 8명이니까 많진 않죠. 하지만 뇌출혈은 한 번 오면 어떻게 돼요? 한 번 오면 살아남더라도 70%가 뭘로 살아야 돼요?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뇌출혈은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안 되는 지금 수준으로 오고 있지만 뇌출혈은 왜 무섭냐면 만약에 그게 나한테 왔다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내가 장애로 살아갈 거를 각오하셔야 돼. 살아남았다면. 그게 무서운 거죠. 뇌출혈. 자, 그래서 뇌출혈이 있고 그 다음 뭐죠? 많은 게 뭐예요? 뇌경색이 40.4%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뇌경색은 당연히 보장이 필요하겠죠. 100명 중에 무려 40명이나 걸리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거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도 뇌출혈보다 많아요. 얘도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그죠? 그런데 얘네보다 적지 않은 그리고 뇌전동맥 폐쇄 및 협착 뇌출혈보다 더 많은 것이 I67이고 29.5%. 즉 10명이라고 하면 3명 가까이가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이 필요하겠다 안 하겠다? 필요하다는 거죠.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장의 범위가 넓다는 건 제가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얘는 뭐냐? 이 I67을 딱 또 열어보면 그 안에 코드가 10개로 쭉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 I67 중에 제일 많은 놈은 뭐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놈은 뭐지? 이거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그 안에 있는, 즉 아까 30명이 걸리는 67 안에 있는 질병들을 제가 쭉 나눠서 도대체 몇 명이 걸리는 거를 보니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뭐예요? 압도적으로 많은 거. 그 안에서 가장 많은 절반을 차지하는 게 뭐죠?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타 뇌혈관 질환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바로 이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그러니까 우리가 혈관 질환을 얘기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파열되지 않은 동맥류. 뇌혈관 질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대뇌 죽상경화증이죠. 그리고 이제 기타 질병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파열되지 않은 대뇌 동맥류는 터질 놈이죠. 뭐가 될 놈이에요? 터질 놈. 그리고 대뇌 죽상경화증은 뭐가 될 놈이에요? 막힐 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미리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한 놈은 터질 놈, 한 놈은 막힐 놈. 요 놈들이 머릿속에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터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나는 막힐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왜? 나는 뇌졸중이니까요. 말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뇌혈관은 한 번 오면 살아남더라도 뭐다? 평생 장애로 살 수 있는 위험이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뭐다? 미리 터지거나 막히기 전에 보장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중간중간 뭐 하셔야 돼요? 당연히 검사해야죠. 여러분. 그냥 보험 들어놨으니까 나는 됐어. 이게 아니라 중간중간 뭐 하셔야 돼요? 검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뭐 하셔야 돼요? 사실 뇌혈관에 관련된 보장은 안 타먹는 게 최고예요. 진짜로. 자, 그래서 보시면 이거죠. 첫 번째가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 거기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보장의 키워드 뭐라고 써 있어야 돼요? 맨 앞에 빈칸에 보장의 키워드 보시면 뭐라고 써야 되죠? 그렇죠. 막히거나 터지거나 미리 예방이란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는 I67점 코드가 뭐예요? 1이에요. I67 안에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I67.1. 그래서 그게 I67에 들어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남자가 많을까 여자가 많을까? 여기 되게 중요해요. 이제 남자. 우리가 뇌혈관 질환 얘기를 하실 때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라고 얘기하면 누가 더 많아요? 남자. 남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둘 다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훨씬 많아요. 7대 3이에요. 여자가 7, 남자가 3. 그러니까 우리가 뇌혈관 질환 보장을 얘기할 때 순환기에서 뇌혈관 질환 보장을 얘기하는 건 누구다? 일단 여성이다. 그런데 여성으로 보게 되면 나이대를 봐요. 나이대가 누가 많아지냐면 50대가 많아져요. 50대부터. 갱년기. 그러니까 그전에는 많지 않다 상대적으로. 하지만 50이 돼버리면 20명, 35명, 23명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거 갱년기. 갱년기가 지나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혈관벽이 어떻게 되나요? 두꺼워져요, 얇아져요? 혈관벽이 얇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얇아진 혈관이 잘 부풀어 오른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동맥류예요. 그렇다면 그게 터지면 뭐가 된다고요? 뇌출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님들을 만나서 그냥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특히 이 뇌혈관 같은 위험한 질병은 뭐예요? 언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첫 번째 질병이 뭐예요? 터질 놈 동맥류. 코드는 I67.1이 보장이 돼요 안 돼요?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뇌혈관 질환 보장이 넓으니까 좋아요 이게 아니에요. 고객님 혹시 고객님 나이가 지금 50대죠? 여성이고요? 그럼 제일 걱정해야 되는 질병이 뭘까요? 제가 걱정하는 질병이 바로 이거고 고객님도 당연히 걱정하셨으면 좋겠는 질병이 뭐예요? 그게 바로 동맥류예요. 동맥류는 뭐가 된다? 터지면? 그렇죠. 그러면 터질 때 이름이 명확히 말씀드리면 지주막하 출혈이 돼요. 지주막하 출혈. 그러니까 동맥류가 터지는 건 지주막하 출혈이다. 그러면 그거 말고 뭐가 있는데요? 뇌 안에서 터지는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도 있어요. 뇌출혈. 뇌출혈. 그리고 뇌출혈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뇌 겉에서 터지는 출혈이 있고 하나는 안에서 터지는 출혈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주막하 출혈은 뇌 겉에 있는 혈관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는 연령대를 보세요. 아시면 언제 많아져요? 그렇죠. 50대 확 늘어나죠. 그 전까지 남자 여자가 삐까삐까해요. 비슷비슷해. 근데 50대부터 갑자기 누가 늘어나기 시작해. 그리고 60대 가면 그리고 70대 여전히 누가 많아요? 이게 뭐예요? 동맥류가 터지는 출혈이 언제부터 발생한다? 50대부터 발생한다는 거죠. 이거를 순환계에서 보장한다 안 한다? 보장한다는 거지. 맞죠? 자, 그렇다면 머릿속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순환계는 뭘 하셔야 되냐면 보장의 범위를 알아야 돼요. 고객님, 이 보장이 왜 필요해를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뇌혈관 질환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에요? 여성들이 중년 이후에 걱정해야 되는 동맥류, 이 무서운 질병 때문에 보장이 필요해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근데 그 과정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방적 뭐라고 했죠? 수술이라고 했죠. 예방적 수술이에요. 근데 예방적 수술이 얘 같은 경우는 두 가지죠. 하나는 클립 결찰술, 하나는 코일 색전술. 클립 결찰술은 관열, 비관열, 관열. 코일 색전은 관열, 비관열, 비관열. 그러니까 관열은 머리를 실제 열어요. 열어서 의사가 눈으로 동맥류를 보고 저기 보이는 클립, 집게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동맥류 모가지를 딱 집어넣고 다시 머리를 닫아. 그게 뭐예요? 클립 결찰술. 자, 두 번째는
코일 색전술 요거는 주로 허벅지를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카테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동맥류 안에다가 뭐를 가득 채워요? 코일을 가득 채우죠. 이게 뭐예요? 코일 색전 가득 채워서 막아버린다. 그게 색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 용어로는 공구리 친다는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혈관 안에 색전한다. 코일로 공구리 쳐서 더 이상 뭐하지 않도록 부풀어 오르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이 코일 재료가 뭔지 알아요? 코일 재료 머릿속에 집어넣는 저 철사처럼 된 저게 백금이에요. 백금. 금으로 된다. 백금. 우리가 이제 순금도 많이 올랐지만 백금도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치료 비용 자체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죠? 이걸 아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제한하는 보장 중에 일단은 첫 번째 1호종이 있어요. 그죠? 수술을 보장하는 1호종이 있지. 그 다음에 5대 또는 2대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그게 뭐 외심이든 아니면 순환계든 치료비가 있죠. 그러면 이런 수술을 했을 때 어디서 보장이 나가나요? 첫 번째 1호종은 자 클릭 결차는 몇 종인가요? 클릭 결차는 1호종이 몇 종인가요? 5종으로 갈수록 어떤 거예요? 돈을 많이 주는 거지. 1종이 약한 거고 5종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열었기 때문에 얘는 몇 종이다? 5종이다. 자 그러면 코일 색전은 몇 종이에요? 3종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거는 외우시면 돼. 코일 색전 몇 종? 3종. 클릭 결찰 몇 종? 5종. 자 그러면 2대 또는 5대는 관열, 비관열을 나눠서 구분하죠. 그러면 5대에서 클릭 결찰은 관열로 보장하죠. 비관열로 보장하는 건 뭐예요? 코일 색전이죠. 됐죠? 그 다음에 치료비에서는 수술하면 주죠. 그게 관열이든 뭐든 따지지 않죠. 종을 따지지 않고 수술하면 정액을 주죠. 1000이든 2000이든 주죠. 그러니까 치료비에서는 클립이든 코일이든 다 뭐예요? 수술비로 준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 상담의 과정에서 특히 여성 고객이라면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간다면 반드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돼요? 뇌혈관 질환, 그리고 동맥류, 그리고 코일 색전 클릭 결찰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회사는 1호종에 몇 종? 5대에서 관열, 비관열, 그리고 치료비에서 뭐? 수술로 보장한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렇게 정리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대뇌 죽상경화증이에요. 대뇌 죽상경화증. 여러분 죽상경화 이름도 좀 기분 나쁘죠? 네? 대뇌 죽상경화증. 자 얼굴이 죽상이네. 뭐 그래서 이제 죽상경화증이에요. 자 얘는 말 그대로 혈관에 뭐가 끼네? 뭐가 끼? 끈적끈적한 기름기가 껴서 혈관이 좁아지겠어요? 넓어지겠어요? 혈관이 좁아지겠죠. 이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상경화는 뭐냐면 혈관이 점점 좁아진다? 좁아지다가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 막히겠지.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동맥경화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동맥경화는 왜 생기나요? 동맥경화는 왜 생기나요? 그렇죠. 두 가지 원인이에요. 하나는 혈압 때문에. 높은 혈압이 혈관벽을 계속 때려요. 그러면 혈관이 어떻게 돼요? 그 혈압을 버티려고 점점 두꺼워지면서 딱딱해지지.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마감날 고객이 잠수를 탔어. 오늘 사인 받기로 했는데. 그리고 지난주에 넣었던 계약이 철학외과 들어왔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순간 그냥 열이 확 받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혈압이 팍 올라가지고 혈관벽을 때려버린 거야. 그러면 그 두꺼워진 혈관이 딱딱해진 혈관이 그걸 버티지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찢어지고 터지는 거지. 그게 결국 고혈압성 뇌출혈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동맥경화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혈압 때문에, 또 하나는 뭐죠? 혈관에 끼는 뭐 때문에? 기름기. 여러분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러한 혈관에 끼는 기름기가 벽에 들러붙어서 염증을 만들고 점점 혈관이 좁아지면서 좁아지다가 뭘 만나요? 얘는 누구를 기다리죠? 좁아진 혈관은 누굴 기다려요? 혈전, 피떡. 피떡이 와가지고 좁아진 혈관에 꽉 막히면 뭐가 되는 거예요? 뇌에서는 뇌경색, 심장에서 심근경색. 그러니까 죽상경화는 I67.2 얘도 어디 들어있어요? I67 기타 뇌혈관 질환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61.1은 퍼질로
요 놈은 뭐예요? 마킬롬이죠. 그럼 이런 게 머릿속에 있다는 거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뚫어요. 그렇죠. 뚫어야죠. 어떻게 뚫어요? 아, 딱 혈관 성형술. 얘는 관열 비관이야? 비관. 기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만 성형하는 게 아니라 혈관도 성형한다. 근데 혈관 성형은 혈관 안쪽을 이쁘게 뭐 다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안에. 그렇죠. 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벌린 다음은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좁아지거나 막히지 않도록 뭘 집어넣나요? 스텐트를 삽입하는 이러한 수술을 주로 하죠. 이거는 관열 비관이야? 비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수술처럼 얘는 1호종에서 몇 종? 1호종에서 몇 종? 3종 비관이야. 그러니까 대략 내 심장 관련해서 비관열 카테터를 쓰는 거는 다 3종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관열 비관열 보장하는 나눠서 보장하는 5대나 2대에서는 몇 종? 다시 관열 비관열로는 뭐죠 이게? 비관열이죠. 그리고 순환계나 내심 치료기에서는 뭐예요? 수술이죠. 이해되시죠? 이제 그렇게 이해해 나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객 상담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 번째 코드. 자, 67.1 뭐예요? 파열되지 않은 대뇌 동맥류. 67.2 뭐죠? 대뇌 죽상경화증. 자, 얘네들은 I67 코드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 보장이 필요한 이유는 퍼즐놈과 마킬놈이 보장이 되나요 안 되나요에서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고객 상담에서 꼭 물어봐야 되는 또 포인트. 잘 몰라. 고객이 모르기 때문에 물어봐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뇌전 동맥의 폐쇄 및 협착이에요. 여러분 뇌 전에 있다. 어떤 동맥이에요? 뇌 전에 있는 동맥. 뇌 전 동맥. 그게 바로 경동맥이죠. 목동맥. 경동맥, 목동맥. 요게 뇌전 동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에서 내가 만약에 경동맥이 막혔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뚫었어요. 그러면 경동맥이 막혔어요? 뚫었어요. 그러면 어디서 보장받아요? 자, 두 번째. 경동맥이 막히진 않았어. 아직 막히진 않았는데 의사가 검사를 해봤더니 너 거의 한 70% 80% 정도 막혀있네? 이거 가만히 두면 조금 있으면 막힐 것 같아? 넌 이건 좀 뚫어줘야겠다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막혔다. 두 번째는 막히기 직전이다. 그래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돼. 그러면 어디서 보장이 돼요? 어디? 네? 어디서 보장이 돼요? I60. 대뇌 죽상경화증? 좋아요. 사실 우리가 그걸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고 있냐면 경동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경동맥은 목동맥 또는 뇌전동맥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경동맥이라는 거가 얼마나 좁아졌는가를 보는 검사가 있죠. 그러니까 경동맥이 좁아진 거를 보는 이유는 이거를 통해서 내 혈관 상태가 전반적으로 어떤가를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누워가지고 목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초음파로 보면서 이 경동맥의 안이 얼마나 두꺼워졌는가, 즉 얼마나 좁아져 있는가를 보는 검사거든요. 여러분 해보신 적 있어요? 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도 검사하신다면 그래도 주기적으로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내 혈관의 상태를 알려주는 가장 간단하고 그래도 정확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두께가 좁아졌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께가 넓어졌다, 좁아진다 그러면 나중에 너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혈관도 뭐야? 막힐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실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두께가 1mm 이상이 넘어간다면 뇌졸중 발생률이 누가 더 높아요? 여자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혈관에 끼는 기름기 때문에 혈관이 좁아진다. 그러면 혈관에 끼는 기름기를 우리는 그 질병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만성질환 중에 있잖아요. 혈관에 끼는 기름기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는 질병.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게 고지혈이죠. 그죠? 혈관의 기름기. 혈관이 기름기로 혈관이 좁아진다. 고지혈이죠.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자, 고객님이 고지혈을 앓는 확률이 남자 고객이 더 많을까 여자 고객이 더 많을까?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안타깝지만 그것도 여성이 더 많아요. 고지혈 환자가 여성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단 50 이전에는 남자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50 이전에는 생활 습관 때문이에요. 술, 담배,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남자가 상대적으로 50 이전에는 조금 많아요. 하지만 5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뭐냐면 갱년기 때문에 여자들이 갑자기 특히 60대 같은 경우 70대는 2배 이상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요. 고지혈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힐 확률이 여성들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들은 이 뇌혈관을 조심해야 된다. 나이가 들수록 뇌혈관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깃 고객이 누구냐 그러면 뇌혈관 질환은 여성 고객 중에 나이가 50이 넘어가는 고객이라면 반드시 뇌혈관 질환 보장을 점검해주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컨설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여성들이 혈관이 잘 좁아지냐 그러면 갱년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갱년기는 왜요? 신진 대사량이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물만 먹어도 살찌죠. 네? 뭐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얘기하잖아요. 숨만 쉬어도. 그렇죠. 술만 쉬어도. 근데 그게 잘 보면요 물만 먹거나 술만 쉬고 있진 않아요. 뭐 이것저것 먹고 막 그래 자기는 까먹고 있지만 근데 그게 왜 문제냐면 예전에는 똑같이 먹어도 몸에서 태워지는 기초 대사량이 높았기 때문에 쌓이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렇죠. 먹으면 먹는 대로 어떻게 돼요? 몸에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갱년기 이후에는 그런 신진 대사량의 변화 때문에 이게 경색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고지혈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혈관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뚫어주고 스텐트를 넣어주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목을 열어요. 목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경동맥을 아예 또 째요. 째가지고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기름때를 긁어내는 이런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경동맥 내막 절제술인데 이거는 관열이에요, 비관열이에요? 이거는 관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카테터를 꼭 넣는 게 아니라 이런 관열 수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수술했을 때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고객님이 어떻게 보장을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뇌혈관에서는 몇 개? 3개. 특히 여성 고객이라면 3개에 대해서 동맥류, 죽상경화, 그 다음에 또 뭐요? 경동맥, 폐쇄미 협착. 자, 그러면 아시님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첫 번째 이게 막혔어요. 어떻게 보장받나요? 이게 좁아졌어요. 이제 의사가 뚫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장받나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정의. 자, 뇌혈관 질환은 어디까지 혈관을 포함하는가? 라고 했을 때 뇌혈관 질환은 뇌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게 짚고 있는 뇌혈관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포함해요? 이 경동맥을 포함해요. 여기가 다 뇌혈관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막혔다. 그러면 뭐가 막힌 거예요? 경동맥이 막혔지만 뇌혈관이 막힌 거죠. 그러면 뇌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뭐예요? 이거는 뇌경색이죠. 그러면 뇌경색 코드가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까 40명 정도 차지하는 I63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막혀도 뇌경색이고 여기가 막혀도 뇌경색, 뇌졸중이죠. 맞죠? 됐어요? 근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목을 다 포함해서 뇌혈관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좀 애매한 거. 여기가 막히진 않았어. 막히지 않았는데 의사가 야 이 정도면 너 막히니까 좀 이따 빨리 뚫어. 수술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막히지 않았잖아. 그때가 뭐냐면 여기 보이세요?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미 협착 I65예요. I65 코드가 뭐죠? 막히진 않았지만 수술이 필요한 상태. 그럼 내가 수술하게 되면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I63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코드가 안 나오고 뭘로 나와요? I65로 나오는 거죠. 하지만 I65도 뭐다? 뇌경색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세요. 이게 터져도 막혀도 막힐 것 같아도 다 뭐예요? 다 뇌졸중이에요. 그러니까 뇌경색은 터져도 막힐 것 같아요. 뇌경색. 고객님이 잘 모르시는 게 어디예요? 특히 여기예요. 그래서 고객님 혹시 요즘에 요 경동맥이 좁아지고 막히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고객님이 가입하신 보험에서는 요 경동맥에 대해서 혹시 막혀서 수술하거나
안 막혔지만 뚫어야 되는 수술했을 때 어떻게 보장이 나오나요?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뇌혈관 질환 보장이 좋으니까 이거 하세요. 이거는 컨설팅이 아니에요, 여러분. 되셨죠? 그리고 나이가 누구? 50세 50이 넘어가는 누구? 여성.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시는 이제 심장 질환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뇌혈관은 정리해요. 코드 몇 개? 세 개. 이 세 개만 이해하시면 뭐예요? 우리가 뇌졸중하고 뇌혈관 질환 얘기를 다 풀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I61.1, 61.2 그리고 25. 잘 모르는 고객이 잘 모르는 여기 I65.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코일 색전술 및 뭐라고 돼 있나요? 클립 결찰술이죠. 거기 빈칸에 코일 색전술 및 클립 결찰술. 그 다음에 대뇌 죽상경화증은 I67.2. 그래서 한 놈은 터질 놈, 요 놈은 막힐 놈. 됐죠? 그 다음에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았지만 뇌전동맥이 폐쇄 및 협착 막혀가고 있다. 그건 I65. 근데 혹시나 이거 했는데 의사가 아이고 조금 혈관 벽이 두꺼워졌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두꺼워졌다는 건 혈관 안쪽이 좁아졌다는 거잖아. 근데 두꺼워졌네요. 이제 좀 운동 좀 하시고 술 좀 줄이시고 먹는 것도 좀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혈관 좀 챙기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럼 보험금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건 안 나가요. 그건 안 나가. 저는 가면 그런 얘기 듣거든. 지난번 검사할 때보다 조금 혈관이 두꺼워졌는데 이제 좀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듣고 와요. 근데 그거는 질병은 아니야. 그죠?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많이 좁아져가지고 너 지금 아무 증상이 없지만 뭐가 될 거야. 너 이 정도면 한 6개월 내면 너 막힐 수 있어. 너 빨리 뚫어야 돼. 이 정도가 되면 I65다는 거지.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인데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어요? 쉬고 있나요? 왜 뛰어요? 피가 가려고. 왜 뛰냐? 왜 뛰어요? 왜 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심장은 우리가 4가지 질병을 알아야 돼요. 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질병은 4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순환계를 얘기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이제 심장 관련해서는 4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가 이제 심장은 이렇게 생겼죠? 심장이 여러분 몇 그램 정도 되나요? 여러분 심장 떼고 몸무게를 달면 몸무게가 얼마나 줄까요? 심장은 대략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250에서 300g. 그러니까 소고기 반근 정도 되는 거지. 그게 여러분 심장 가슴 안쪽에서 뛰고 있어요. 언제부터? 엄마 뱃속에서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뛰고 있어요. 근데 심장이 뛴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심장이 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연료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연료를 공급해주는 가장 중요한 혈관의 이름이 뭐예요? 관상동맥이에요. 아시죠?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관상동맥. 이게 의외로 고객님들한테 상담하실 때 이 관상동맥을 얘기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관상동맥이에요. 관상동맥.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세 가닥의 굵은 혈관 관상동맥인데, 관상동맥이 좁아졌네? 그러면 심장으로 가는 피가 쫄쫄쫄 거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가슴이 답답하고 가끔은 가슴이 통증도 느끼고 뭐 이런 상태가 그게 뭐예요? 그게 협심증이죠. 근데 그러다가 아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좁아진 혈관에 뭐가 와서 피떡이 와가지고 혈전이 구멍을 딱 막아버렸다. 그러면 심장 근육으로 하는 피가 딱 끊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심근경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허혈성 심장질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에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병, 그게 허혈성 심장질환이고, 협심증과 뭐가 있다? 심근경색이 있다. 근데 이제 급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심장을 아시니 반으로 갈라보면 심장은 방이 몇 개예요? 방이 4개예요. 위에 방 2개, 아래 방 2개. 그래서 위에 있는 방은 심방, 밑에 있는 방은 심실. 심방은 뭐예요? 나갔던 피가 들어오는 거, 심실은 들어온 피가 나가는 거. 그래서 방실 뛴다고 말씀드리죠. 심장은 방이 먼저 뛰고 심실이 같이, 이게 같이 뛰는 게 아니에요. 방 해가지고 피가 밑으로 내려가면 실이 쾅 해가지고 쭉 돌아요. 그거를 계속 하는데 왜 심장은 뛸까?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심장은 뛰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피를 돌려주는 펌프 역할을 하는 거죠. 너무 단순하죠. 얘가 하는 거는 그냥 계속 쉼없이 피를 받아서 뿜고 하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해서 뛰게 되는 거냐?
어떻게 해서? 모르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실제 이게 보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생물 시간에 배웠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치료비 컨설팅 할 때 고객한테 설명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요. 자, 심장 안쪽에는 전기 배선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심장 안쪽에서는 전기 신호가 탁탁탁탁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부위가 있어요. 그럼 그 부위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가 심장 전체로 쫙쫙쫙 전달되면서 쿵쾅쿵쾅쿵쾅 뛰는 거다. 그러니까 심장은 말 그대로 매 순간 뭐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감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뛴다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심장은 미치는 거지. 자꾸 찌릿찌릿하니까 안 뛰고 싶은데 뛰는 거예요. 자,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걸 많이 쓰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안에 배선이 근육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근육에 노화가 생기면서 변형이 생겨요. 그러면 심장에서 규칙적으로 흘러야 될 전기가 어느 쪽으로 가? 안 가야 되는 심장의 근육 부위로 새기 시작해요. 우리가 쉽게 말해 누전이 생긴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뛰어야 되는 심장의 부위가 어떻게 돼요? 먼저 뛰기 시작해. 그리고 뛰어야 되는 부위가 안 뛰기 시작하면서 심장이 어떻게 해요? 불규칙하게 뛰게 되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거를 부정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부정맥 다음에 알아야 되는 질병이 여러분 방실방실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방보다 실이 훨씬 더 힘을 많이 써요. 왜? 우리 몸과 폐로 전체로 피를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심방은 들어온 피를 그냥 콩 해가지고 밑으로 보내주는 거야. 심실로. 그럼 심실은 그걸 받는 즉시 어떻게 돼요? 쾅 해가지고 우리 몸에다가 피를 돌려줘야 되니까 엄청나게 얘가 노동을 해. 힘들어. 근데 얘가 오래 뛰다 보면 어떻게 돼요? 힘들다 보니까 근육도 어떻게 되냐면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 근육이 어떻게 돼요? 이만큼 늘어나면 벽도 약해지고 근육도 얇아지면서 이만큼 늘어나면 나중에 짜주는 힘이 어떻게 돼? 약해져서 쫙쫙 짜줘야 되는데 어떻게 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에 피가 안 돌아서 문제가 생기는 게 그게 바로 심부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장은 우리가 순환계를 컨설팅 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허혈성 심장, 협심, 급심에 플러스 뭐냐면 부정맥, 심부전이 가장 중요하고 걔네들이 보장되는 게 순환계예요. 결국에 물론 다른 기타 질병들도 있지만 가장 메인으로 보장하는 건 심장에 생기는 4개 질병 중에 기존에 보장받았던 허혈성 심장 이외에 심장이 뛰는 펌프질에 문제가 생기는 부정맥과 심부전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겠다. 됐죠? 자, 그러면 허혈성 심장질환은 일단은 관상동맥이 생기는 질병인데 자, 허혈성 심장질환은 결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디서 막아라? 협심에서 막아라. 급심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급심으로 가면 뭐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뇌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심장은 우리 온몸으로 피를 보냈지만 특히 뇌로 혈액을 많이 보내주거든요. 근데 얘가 딱 심장이 멈추면서 뇌로 가는 혈액이 끊긴다 그러면 4분만 지나면 뇌세포가 다 죽기 시작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살아남더라도 뭐예요? 살아남더라도 원래 모습으로 못 돌아간다는 거야. 왜냐면 뇌세포가 죽어버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뭐예요? 협심증. 근데 허혈성 심장질환은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 아까 전에 뇌혈관 가지고 자꾸 왜 여자만 그래요? 이렇게 좀 기분 나쁘셨잖아. 이제 요 허혈성 심장질환은 남자. 협심증 남자가 1.5배 더 많고 심근경색은 남자가 무려 4배 가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남편보험 얘기할 때는 뭐예요? 허혈성 심장질환이고 여자는 본인 보험은 뇌혈관. 아시겠죠? 그래서 자 협심증 같은 경우는 이거 보세요. 이 사람 왜 이래요? 이 사람 아침부터 이 사람 막 가슴을 열었고 팔뚝도 열었고 다리도 열었고 왜 이랬을까? 자, 이게 뭐냐면 짠 요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지금부터 아까 제가 관상동맥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 관상동맥을 가지고 하는 수술의 이름은 관상동맥 우회술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걸 기억하셔야 되냐면 좀 전에 이 사람이 한 수술이 뭐예요? 관상동맥 우회술이에요. 가슴을 열었죠? 그리고 자기의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졌으니까 자기 몸에 있는 다른 혈관을 가져다가 그거를 이 사람은 어디서 갖고 왔어요? 자기 팔뚝 그리고 다리에서 혈관을 따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관상동맥을 다른 쪽으로 연결해서 심장에 피를 대주는 이 수술을 하는데 이게 관상동맥 우회술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떤 걸 말씀드리고 있죠?
무조건 어디서 막아라? 협심증에서 막아라. 그죠? 근데 무슨 수술을 얘기하고 있어요? 관상동맥 우회술. 왜 그러냐면 일단은 관상동맥 우회술은 싼 수술, 비싼 수술? 엄청 비싼 수술. 우리나라에 통계 잡히는 수술 중에 몇 등? 2등. 근데 참고로 보세요. 1등 심장, 2등 관상동맥 우회술, 3등 줄기세포, 4등 뇌기저부, 5등 심박조율장치 삽입 교체 뭐 교정 요건데 일단은 이 5가지 가장 탑 5 제일 비싼 심장 수술 중에 다시 제일 비싼 수술 중에 심장과 뇌에 관련된 수술이 몇 개가 들어있냐면 4개가 들어있어요. 가운데 있는 줄기세포 이식술 있잖아요. 요것만 뭐예요? 가운데 있는 요 줄기세포 이식술만 뭐냐면 요거는 아시는 것처럼 혈액암 조혈모 세포 이식술이라고 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순환계 특히 뇌 심장에 관련된 수술은 싸다 비싸다? 비싸다. 근데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 두 번째 관상동맥 우회술을 얘기 드리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 관상동맥 우회술을 했는가라고 보면 이분이 받은 질병 코드가 I20이에요. I20은 뭐죠? 심근경색 협심증. I20 코드가 뭐예요? I20은 I20은 뭐죠? 협심증이죠. 자, 21, 22, 23 얘네들이 심근경색이고 자 보세요. I20은 협심증이에요. 자 그러면 이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는 거야. 협심증 진단을 받고 뭐 했다는 거죠? 가슴을 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협심증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냥 약 먹고 스텐트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수술 중에 하나인 관상동맥 우회술을 어떨 때 할 수 있다? 협심증일 때 할 수 있다. 그러면 질문. 관상동맥 우회술을 하는 사람은 자, 2가지 질병. 협심증과 심부전 다시 협심증과 심근경색 이 2가지 질병 중에 자 누가 더 많이 할까? 관상동맥 우회술을 하는 사람은 협심증 환자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심근경색 환자가 더 많을까요? 네? 자 결론은 협심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고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고객님 혹시 남편분 심혈관 질환 보험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관상동맥 우회술을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제일 비싼 수술이고요. 가슴을 열어야 되는 수술이죠. 근데 이분이 관상동맥 우회술을 한 이유가 뭘까요? 어떤 질병 때문에? 자, 고객님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 2개는 들어보셨죠? 그러면 협심증이 관상동맥 우회술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심근경색이 관상동맥 우회술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협심증. 고객이 잘 몰라요. 중요한 건 협심증이 더 많다는 팩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혹시 남편보험에서 살펴보세요. 협심증 진단을 받고 가슴을 여는 관상동맥 우회술을 하셨다면 가입된 보험에서 어떻게 보험금이 나오는지 꼭 보셔야 된다. 왜? 지금 남편분이 협심증, 심근경색 걱정하실 나이고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에서 어떻게 보장받는지 특히나 관상동맥 우회술 같은 수술을 했을 때 어떻게 보장하는지는 꼭 알고 보험료를 내셔야 된다. 이 얘기 해주셔야 돼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협심증 얘기할 때는 꼭 뭘 얘기하셔라? 관상동맥 우회술 얘기하셔라는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뇌혈관 질환은 왜 준비해야 되죠? 그렇죠. 퍼질로 막힐로 미리 찾아서 어떻게 한다? 예방적 치료를 한다. 그게 뇌혈관 질환이고 자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은 뭐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급성심근경색이 오기 전에 뭐다? 협심증에서 미리 찾아서 예방적 치료를 한다. 근데 그 예방적 치료가 뭐가 있다?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들어보셨냐? 우리나라의 제일 비싼 수술인데 얘를 하는 사람이 누가 더 많다? 남자가 더 많은데 협심증이 더 많다? 심근경색이 더 많다? 협심증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 RC님들 스스로도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남성분들이라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혹시나 내가 관상동맥 우회술을 해야 돼? 그럼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는 어디서 얼마큼 보험금이 나오나요? 그거는 이제 고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 문제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아시니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환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환계. 자, 순환계는 뇌혈관, 허혈성 심장보다 보장의 범위가 넓어요. 보통 업계가 다 그래요. 순환계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전체로 보면 쉬운 2개 코드를 보장해요. 질병 코드 쉬운 2개를 보장해요. 그러니까 보장의 범위가 넓죠. 자, 근데 우리가 그 중에 좀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심장염증 질환, 부정맥, 심근병증, 심부전, 대동맥, 동맥류 방인데 여기서 자 심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심장에 근육이 문제가 생기는 병이 있어요. 자, 심장에 근육에 병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심장이 근육이지만 탄력이 있죠. 그래서 얘가 쿵쾅쿵쾅 뛰죠. 근데 심근병증은 뭐냐면 심장의 근육이 점점 굳어요. 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못 뛰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심근병증이고, 그 다음에 심부전, 대동맥, 동맥류 방인데 여러분 여기서 어쨌든 간에 순환계 하면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차차 공부해 나가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이 2가지죠. 부정맥과 심부전이에요. 자, 부정맥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아까 전에 심장의 근육이 그렇죠. 그 전기 신호가 문제가 생겨서 심장이 지멋대로 뛴다. 첫 번째, 미친 듯이 빨리 뛰어. 두 번째, 너무 느리게 뛰어. 세 번째, 떨고 있니? 부르르 떨어. 그래서 빈맥, 서맥, 세동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야신님, 제가 왜 부정맥을 말씀드리고 있냐면 아까 심장에 생기는 4개의 질병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가 협심, 두 번째가 급심, 세 번째가 부정맥, 네 번째가 심부전. 그럼 등수를 보자고요. 이 4개 질병의 등수를 보자고요. 1등 협심, 2등 부정맥, 3등 심부전, 4등 심근경색.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2등 부정맥이에요. 자, 지금 협심증이 70만 명이고 부정맥이 50만 명이에요. 차이는 1년에 환자 수 20만 명. 하지만 증가 속도를 보면 매우 빠르죠. 뭐가? 부정맥이. 그러면 아시님, 앞으로 제가 한 10년 뒤에 같은 강의를 하면서 이 표를 보여드릴 때는 부정맥이 어디로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부정맥이 협심증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아시님, 왜 우리가 순환계를 보장하는 부정맥이 필요하냐면 부정맥이 되게 무서운 질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부정맥이 왜 무섭냐면 우리가 심장이 빨리 뛰고 느리게 뛰고 떨고 있고 이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죽고 살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심장이 지멋대로 뛰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심장이 뿜어주는 혈류의 흐름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느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특히 심장이 안쪽에 들어왔을 때 심장이 뛰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생기냐? 혈전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 얘가 어디로 가요? 만들어진 피떡이 뇌나 심장으로 가서 갑자기 거기서 확 막아버리면 뭐가 돼요? 뇌경색, 심근경색이 되죠. 그래서 소위 뭐예요? 자다가 돌아가시는 돌연사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부정맥은 쉽게 생각하면 혈전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정맥 때문에 뭐가 생긴다? 혈전이 생긴다. 자, 그러면 부정맥이 왜 어려운 질병이냐면 보세요. 부정맥은 별명이 있어요. 부정맥은 별명이 뭐죠? 별명. 부정맥은 항상 있잖아.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뭐라 불러요? 도깨비병이요. 왜? 언제 몰라요. 그냥 오늘 아침에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 병원 가. 선생님한테 저 부정맥인 것 같아요. 괜찮아. 지금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그죠? 자, 근데 그래서 부정맥이 늘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맥을 검사하는 방법이 되게 귀찮아요. 그게 뭐냐면 가슴에다가 저렇게 패치를 붙이고 저 조그만하게 휴대용 심전도기를 달고 하루 또는 이틀을 살아요. 그래서 뭐예요? 계속해서 심전도를 측정하면서 부정맥이 왔냐 아니냐를 보는데 문제는 단 이틀 동안, 길어야 이틀 동안 부정맥이 안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해? 의사 입장에서는 뭐 지금은 괜찮으니까 또 갔다가 이상하면 오세요. 그게 또 벌렁벌렁해서 가가지고 또 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또 다음에 오세요. 그렇게 한 2번 하면 여러분 3번째 가고 싶어요? 아니, 별것도 아닌데 이거 뭐 굳이?
그래서 사실은 숨겨져 있는 부정맥 환자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실제 이렇게 해서는 100명 중에 몇 명밖에 못 잡아내요? 이거 썼을 때 27명밖에 못 잡아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정맥 환자들이 뭐야? 부정맥이 있는데 없는 거지. 진단을 받지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뭐가 나왔어요? 요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부착형 심전도기. 가슴에다가 파스처럼 붙여요. 그래가지고 얘가 24시간이 아니라 거의 2, 3주를 모니터링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의사한테 이 신호가 가요. 그러면 적어도 심전도가 장기적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부정맥이 있다는 걸 잡아낼 확률은 매우 높아지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높아지냐면 96%까지 높아진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거의 96명이 부정맥이 있다는 걸 잡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뻔하잖아요. 앞으로 부정맥 환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정맥은 크게 3개 코드 47, 48, 49. 그래서 47은 뭐예요? 미친 듯이 빨리 뛰는 거.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빈 깡통으로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그게 빈맥이고. 그 다음에 심방세동미 조동은 아까 방이 위에 있다고 했어요?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위에. 심방 위에 있다고 했죠? 걔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떨고 있고요. 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심방세동이 뭘 만들어내냐면 특히 혈전을 만들어요. 이 심장 안쪽에 고여가지고 얘가 떨고 있기 때문에 짜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안에 고인 피가 혈전을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타 심장 부정맥 있잖아요. 얘도 되게 무서운 거. 왜냐면 얘가 뭐가 들어있냐면 심방세동미 조동이 있어요. 그리고 심실세동미 조동이 있죠. 아시님 심실세동미 조동이 뭐예요? 짜줘야 되는 심실 근육이 어떻게 되고 있다? 세동은 부르르 떨고 있는 거고 조동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야. 떨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못 짜죠. 그러면 아까 전에 혈전 때문에 우리가 돌연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심실세동도 잘못하면 뭐가 돼요?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맥에 대한 질병이 반드시 여러분 컨설팅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부정맥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지만 일단 약을 써봐요. 약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수술을 하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부정맥은 약을 쓰다가 안 되면 뭘 하기 시작한다? 수술을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 가슴 옆에다가 뭘 집어넣어줘요? 한 5cm 정도 째가지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인공 심박동기를 집어넣어줘요. 그래가지고 심장이 너무 느리게 뛰면 어떻게 돼? 그 인공 심박동기가 전기를 탁탁탁 주면서 움찔하게 해줘요. 자 그게 있고, 근데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완전히 뭔가를 고쳐야 돼, 부정맥을 좀 없애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떤 수술이 들어가냐면 요런 게 들어가요. 근데 아시님 이름이 더럽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기는 쉽지 않죠? 저도 외우기에 한참 걸렸는데, 근데 첫 번째 뭐냐면 아까 전에 부정맥이 왜 생긴다고 했어요? 아시님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정맥이 왜 생겨요? 혈전. 부정맥이 만드는 게 혈전이고, 부정맥이 왜 생긴다고 했죠? 심장 안쪽에 전기 신호가 새는, 그 전기 신호가 새는 심장 근육에 이상이 생겨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를 찾아서, 만약에 누전이라는 건 전선이 벗겨졌잖아. 그럼 벗겨진 걸 어떻게 해야 돼? 가가지고 다시 씌워줘야죠. 그것처럼 하는 수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주파 전극 도자 절제술이에요. 아시니 뭐라고요? 고주파 전극 도자 절제술. 이거는 아시님 기억하세요? 관열 비관열, 관열 비관열, 비관열. 이거는 뭘 집어넣는다? 카테터를 집어넣는다. 그래가지고 뜨거운 열을 카테터에 발생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부위를 한 땀 한 땀 지져가지고 그 근육 조직을 없애. 자, 그래서 용접하듯이 없애는 거,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근데 얘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뜨거운 열로 좀 전에 지졌잖아요. 얘는 뭐야? 차가운 얼음으로 얼려. 그래서 화상을 입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동상을 입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둘 다 뭐예요? 관열, 비관열? 비관열. 자, 아시님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진단비는 업계에 있는 모든 우리 설계사분들이 부정맥 진단비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다 싫어해요. 왜? 보험료가 너무 비싼데요. 그러면 부정맥의 진단비는 넣으세요. 그리고 비싸다고 하면 빼세요. 근데 반드시 뭐는 집어넣어줘야 돼요? 반드시 수술비는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우리 고객님들 중에 나 부정맥 진단받아서 수술해야 돼요 라고 하는 고객들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맥은 반드시 뭘 넣어줘야 돼요? 저러한 수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꼭 수술에 대한 보장에 대해서 그게 수술비든 치료비든 넣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자료 보시면 거기 허혈성 심장질환의 핵심 포인트에 거기 알 수 없는 질병 갑자기 찾아오는 뭐가 2명 중 1명이라고 했냐면 이게 뭐냐면 무증상 심근경색이에요. 뭐라고요? 무증상 심근경색. 자, 무슨 말이냐면 심근경색은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심근경색이 2명 중에 1명이다. 내가 절대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무슨 표현 드리냐면 심근경색은 신의 영역이고 협심증은 사람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어디다? 협심증일 때지. 만약에 심근경색 갔을 때 그때 뭘 해보지? 그건 절대 우리가 안 돼. 왜? 나도 모르게 오는 심근경색이 2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 부정맥은 고령암이 뭐가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부정맥이 많아지는 이유, 앞으로 잘하면 부정맥이 1등이 될 수 있는 이유, 진단 기술, 진단 기술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돌연사를 일으키는 원인 질병이 뭐예요? 혈전과 뭐죠? 혈전과 심실세동, 그걸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수술적 치료가 뭐가 있죠? 전극도자 절제술, 그 다음에 냉각분사 절제술. 자, 아시니? 그러면 순환계 치료비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비용이죠. 어떤 비용이요? 수술에 들어가는 비용들. 여기 보시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많은 수술들이 진료비가 다 어때요? 싸요? 비싸요? 비싸요. 다 100만 원이 아니야, 1000만 원이야. 그리고 본인 부담도 그렇다 하더라도 어때요? 작지 않아요. 결국에 이 본인 부담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나지. 왜냐면 비용이 계속 늘어나요. 수술 비용 자체가 늘어나. 그리고 만약에 건강보험에서 지금 5% 해주고 있지만 야, 건강보험이 돈이 없어, 이제 5%가 아니라 10% 해줄게 그러면 갑자기 제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5% 부담하는 게 만약에 내가 10% 부담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본인 부담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가 돼요? 본인 부담이 얘네들은 크기 때문에 2배로 늘어나면 부담이 엄청 커지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애가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치료비에 대한 보장을 준비해 주는 것. 근데 아시는 것처럼 치료비는 두 가지로 쓸 수 있어요. 뭐예요? 내가 급여로 돈 많이 안 쓰면 치료비는 뭘 쓸 수 있죠? 남은 돈 가지고 생활자금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하이브리드라는 표현이에요. 하이브리드. 치료비도 되고 남는 돈은 뭘로 할 수 있다? 생활비도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순환계 치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암복 보장이 제일 중요하다. 왜? 암도 그렇지만 순환계도 어때요? 순환계 재발이 계속 나와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10년 보장받는 타사의 암 주요 치료비나 예를 들어서 뇌심 주요 치료비가 보장이 안 되냐면 이분 보세요. 이분이 돌아가셨죠? 이분 다 아시죠? 새 박사님? 새 박사님 있잖아요. 2006년도에 뭐가 왔어요? 뇌경색 왔어요. 2006년도에 뇌경색 와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어쨌든 재활해서 살아남으셨지? 그래서 그 이후에 잘 사셨어. 근데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실 때 뭘로 돌아가십니까? 또 한 번의 뇌경색. 근데 보세요. 2006년이니까 작년이니까 얼마 만에 뇌경색이 또 왔어요? 그렇죠. 사실은 저도 저희 어머니가 아까 전에 그 동맥류 할 때 머리를 여는 수술이 뭐라고 했죠? 동맥류 할 때 머리를 여는 수술이 뭐라고 했죠? 동맥류 할 때 머리를 여는 수술. 호일 색전하고 클릭 결찰 중에 뭐라고 했죠? 클릭 결찰이요. 저희 어머니가 시온 9에 클릭 결찰을 했어요. 실제. 동맥류 때문에 시온 9에. 딱 그 갱년기 그때죠. 근데 얼마 전에 동맥류 진단을 또 받았어. 또 생긴 거야. 근데 아직은 뭐예요?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나이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다 보니까 혈관 질환이 한 번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한 번 온 사람은 뭐예요? 그 기간이 10년 안쪽에 온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59세인데 지금 85세니까 거의 20년 넘는 시간 동안 있다가 다시 또 동맥리가 또 생긴 거거든요. 그런 시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야시인들이 지금 우리 회사가 보장하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특정 치료비, 그러니까 뇌신 특정 치료비에 순환계까지 특정 치료비가 있다가 이거를 다 하나로 묶어서 뭐가 나온 거예요 이번에? 순통 특정 순환계 통합 치료비가 나온 거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왜 우리가 통합해서 준비해야 되는가, 또는 반복 보장을 각각 치료받는 걸 준비해야 되는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이런 케이스를 기억하셔야 돼요. 환자가 A씨가 있는데 급성 뇌경색이 왔어요. 일단 혈관이 막혔죠. 근데 혈관이 막혔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수술하는 것보다는 뭘 해보자? 약을 써서 뚫어보자. 그게 뭐예요? 혈전 용해 치료를 했죠? 근데 문제는 혈전 용해 치료를 했는데 안 뚫렸어. 그럼 안 뚫리면 어디로 가? 제거술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용해술하고 제거술로 하면 수술을 한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중환자실에 가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몇 달 만에 다시 또 뭐가 된 거야? 혈관이 터졌어요. 아니면 또 막힐 수 있는 거고. 근데 실제 이분은 터진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면 우리 회사가 기존에 판매했던 치료비, 그러니까 말하자면 뇌신 치료, 그 다음에 순환계 치료비예요. 통합이 아니라 요거를 보게 되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보장해요? 혈전 용해 제거 수술 중환자실을 각각 보장하죠. 맞죠? 그러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천천천을 들었다고 하면 일단 뇌혈관 허혈성에서 천천천 중환자실을 여기서 받는다고 치면 3,500이 되고, 순환계에서 천천천, 뇌졸중에서 천천천 해가지고 이분 얼마 받을 수 있어요? 합치면 다 합치면 세 개를 다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다 합치면 그죠? 중요한 거는 이분 같은 경우는 각각 보장한다. 우리 회사는 뭐를 보장해요? 수술, 혈전용해, 혈전제거, 중환자실을 각각 보장하죠. 맞죠? 네.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혈전 제거와 혈전 용해는 분리되어 있고 수술하고 나눠져 있는 회사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눠져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우리 회사는 그걸 나눠놨거든. 왜 그러냐면 혈전 용해 치료를 했을 때 다 뚫리는 게 아니야. 혈전 용해 치료를 했을 때 뚫리는 게 아니라 재개통률이 20에서 40%니까 무슨 말이냐면 10명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혈전 용해를 했단 말이에요. 약을 썼단 말이지. 근데 그 중에 뚫리는 사람은 많으면 4명이고 적으면 2명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8명 또는 6명은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혈전 제거하는 쪽으로 넘어가야 돼. 근데 타사는 혈전 제거가 없어. 수술이 있어. 그러면 수술을 써야 되는 거죠. 맞죠? 맞죠? 네. 근데 우리는 뭐예요? 혈전 용해와 제거가 수술과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혈전 제거를 써도 수술이 남아있어요. 그죠? 자, 그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가지고 가야지만 우리 회사가 각각 보장한다는 게 굉장히 강점으로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좀 전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혈전 용해 치료하고 혈전 제거 치료하고 다시 또 뇌치료를 수술을 했단 말이지.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케이스들을 우리가 활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타사의 수술을 보게 되면 치료비를 보게 되면 수술 혈전용해 중환자실 또는 수술 혈전용해 중환자실, 수술 혈전용해 혈전 제거, 수술 혈전용해 혈전 제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처럼 네 가지를 다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아요. 혈전 제거, 혈전용해, 그 다음에 수술, 중환자실을 갖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아. 보면 저기는 중환자실에 혈전 제거가 빠져 있고 밑에 보면 뭐가 빠져 있어요? 중환자실도 빠져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고 경우에 따라서 진단은 몇 년? 10년 전. 아까 말씀드렸잖아. 진단은 10년이면 안 된다. 진단은 10년이면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뇌동맥류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전에 새 박사님 두 번째 뇌경색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을 좀 들이더라도 뇌혈관 쪽은 언제 이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뭘 보셔야 돼요? 보장의 기간을 100세까지 보장 또는 90세까지로 장기로 보장하는 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묶어놓은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특정 순환계 통합 치료비죠. 아까 전에 우리 단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 회사 특정 순환계 통합 치료비가 경쟁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타사와 다르게 다시 보세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뭘 보장하냐면 통합 치료비라는 건 일단 검사와 재활을 보장해요. 그러니까 치료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치료만 보장한다면 치료비라는 말이 들어가. 근데 통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냐면 검사,
치료, 재활 이런 것들이 같이 하나로 묶이는 치료비 개념으로 들어갈 때는 통합치료비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암통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암통합치료비, 그죠? 자 그러면 얘네 중에 이제 중증치료라는 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중증치료가 어디서 받는 거죠? 중증치료는 중환자실. 그렇죠. 중환자실에 받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받는 중증치료 같은 경우는 에크모. 에크모는 뭐예요? 생명대회 혈액. 여러분 에크모는 쉽게 말해서 생명 유지장. 숨 쉬고 이 피 돌려주는 거를 이 에크모라는 장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도 쉬는 것 그리고 심장이 뛰는 것도 뭐가 해주는 거예요? 에크모가 해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보통 비급여로 만약 다시 보통 이제 본인 부담 급여로 받는다 하더라도 본인 부담이 대략 하루에 60에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가 보장이 얼마짜리예요? 2천만 원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비용 자체가 급여를 받더라도 커요. 그거를 좀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RRT는 뭐죠? 투석. 지속적 신대체법은 뭐냐면 신이라는 게 여러분 신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 혈액투석 하시는 환자분들은 하루에 한 3-4시간씩 가서 혈액투석 하시죠. 저거는 그냥 계속 혈액투석을 해주는 거예요. 지속적. 누워있는 동안 계속 피를 돌려주는 거죠. 걸러주는 거. 그 다음에 인공호흡은 다 하실 거고 전체호흡요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심장 박동을 좀 느리게 만들어서 그 느리게 만드는 심장 박동으로 뭔가 서서히 몸이 회복되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놈들이 다 중환자실에서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공통적이다. 자 근데 우리가 결국에 이 특정 순환계 통합치료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수술하고 중환자실 그리고 재활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후에 약 먹고 관리하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보장을 한다라는 걸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전에 메리츠에서 이거를 먼저 만든 건 맞아요. 하지만 메리츠도 보시면 주요 치료가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수술, 혈전, 용해, 중환자실. 혈전 제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혈전 제거가 없어요. 뭐 보험료가 어쨌든 저쨌든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막혔다? 그러면 내가 혈전 제거와 혈전 용해를 쓸 확률이 안 쓸 확률보다 높아진다 라고 하는 거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혈전 용해와 제거가 분리됐다. 나머지는 똑같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정 순환계 통합치료비가 우리 고객님들한테 굉장히 좋은 보장이구나 라는 걸 보시고요. 자 신임, 자 종합병원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 이게 타사 보면요 보험료가 좀 싸요. 왜 싸? 그랬더니 뭐야? 상급 종합병원. 근데 암은 상급 종합병원 괜찮아요. 암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 괜찮아요. 근데 뇌심은 뭐예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종합병원으로 가야 돼. 그것도 무슨 뭐 권역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필요 없어. 무조건 가까운 데로 가야 돼. 근데 실제 보면 종합병원 보장받는 이유가 우리 회사는 종합병원 이상 보장인 이유가 뇌혈관 심장질환 보시면 종합병원에서 보장받는 사람이 2명 중에 몇 명이다? 1명이다. 그러면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건 뭐야? 2명 중에 1명만 보장하는 거죠. 우리는 둘 다 보장하는 거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심은 반드시 뭐 이상이 돼야 돼요? 종합병원 이상 보장이라고 하는 조건이 돼야 된다. 뭐 다른 거 붙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종합병원 이상.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5대. 이제 5대가 다음 달부터 변해요? 네. 어떻게 변해요? 네? 보험료도 오르고 보장도 뭐 연간 1회로 바뀔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만약에 내가 치료비를 넣지 못하는 고객이라면 가장 베스트는 5대. 왠지 아세요? 5대 보세요. 우리나라는 다시 우리 회사는 수술비를 어떻게 보장해? 5대를 회당이에요. 회당. 자, 회당 보장이죠. 맞죠? 네. 타사는 어떻게 보장하냐면 연간 1회요. 그리고 이 회사는 H사. H사 어디예요? H사? 아니에요. H사가 어디냐면 현대도 연간 1회 보장이에요. 저 H사는 흥국 그냥 시간이 없어서 흥국은 보세요. 5대죠. 이름 비슷하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관열 수술 최초 1회, 비관열 최초 1회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한 번 주고 끝나. 보험료는 당연히 싸겠죠. 그러니까 고객님이 나 5대 들었는데 어디 들었어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왜 관열 비관열 보장이 필요하면 바이든도 몇 번 수술했어요? 1년에?
두 번 수술했어요. 한 번은 뇌출혈 때문에 수술했고요. 한 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동맥류가 뭐가 돼서 터질 것 같아서 두 번째 수술을 했죠. 자, 각각 보장받는 이유가 필요해요. 관열, 비관열.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우리 회사는 자, 관열, 비관열을 각각 보장한다. 그리고 연간 1회씩 보장한다는 건 보세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한 번은 관열했고 한 번은 비관열했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 회사는 관열로 한 번 주고 비관열로 한 번 주죠. 타사도 관열로 한 번 주고 비관열로 한 번 주죠. 연간 1회라면.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엄마 같은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동맥류가 8월 달에 터져가지고 뇌출을 수술했어요. 관열, 비관열. 동맥류가 터져서 머리를 열었어. 관열, 비관열. 관열이에요. 머리를 열었죠. 그러면 첫 번째 관열을 5대에서 보장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뭘 했냐면 다시 또 머리를 열었어. 왜? 클립 결찰술을 하기 위해서. 왜? 동맥류가 머릿속에 하나가 아니라 몇 개요? 두 개. 근데 하나는 터졌고 하나는 터질 것 같으니까 머리를 열었어. 그러면 관열 몇 번이에요? 관열 2번이죠? 그러면 거기서는 보장의 차이가 생겨요, 안 생겨요? 타사는 연간 1회예요. 그러면 관열 한 번, 비관열 한 번은 각각 보장받을 수 있지만 관열 2번은 두 번째 관열은 보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회사는 뭐예요? 그게 몇 번이든 상관없어요.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관열 2번이든 비관열 2번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보장한다. 그래서 고객님이 만약에 하나의 보장을 선택해야 된다면 5대 주요기관 질병수술비를 뇌심 순환계에 다 보장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는 뭘 보장한다? 양성종양을 보장해요. 자, 아시님, 근데 양성종양을 보장하는데 양성종양이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양성종양이 어디에 생기면, 아시님, 양성종양이 뇌와 심장 안쪽에 생기면 얘는 안보다 무섭다. 무슨 말이냐면 뇌 양성종양은 있잖아요. 막 퍼져나가지만, 다시 뇌 악성종양은 막 퍼져나가지만 뇌 양성종양은 막 자라. 근데 자라는데 문제가 뭐예요? 머리뼈가 있죠. 그러니까 머리뼈가 막혀있기 때문에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를 짓눌러 버려요. 그러면 뇌세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죽으면 무슨 증상이 나타나죠? 뇌혈관 질환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님, 왜 삼성화재는 양성종양을 뇌에도 보장을 할까? 그건 뭐예요? 뇌 양성종양을 삼성화재는 뭐처럼 보고 있는 거죠? 뇌혈관 질환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장 안쪽에 생기는 양성종양 있죠? 아시님, 심장 안쪽에 생긴 양성종양도 드물지만 결국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심장 안쪽에서 돌덩어리 같은 게 커지면 심장에서 피의 흐름이 어떻게 돼요? 막혀요. 그래서 이 심장에 생긴 양성종양 같은 경우도 관열 수술을 통해서 끄집어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예요. 췌장. 우리는 뇌, 심, 간폐 뭘 보장하죠? 췌장. 췌장도 당연히 양성종양 보장하죠. 아시님, 췌장이 왜 양성종양이 문제가 되냐면 췌장에 생기는 양성종양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뭐예요? 양성이었다가 뭘로 바뀌어요? 악성으로 바뀌기 가장 쉬운 종양이 췌장에 생긴 양성종양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6개월마다 췌장 양성종양 검사를 하다녀요. 왜? 이게 만약에 여차해서 뭘로 바뀌면 악성으로 갈 기미가 보이면 바로 뭐한다? 수술한다. 그래서 여러분, 췌장을 양성종양 보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구나도 다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5대까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시님,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은 고객님들에게 순환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서 남자, 여자, 그리고 우리 회사의 특약들이 특히나 혈전 제거 용해, 그리고 수술이 왜 반복 보장받는 관열, 비관열이 나눠져 있는 게 중요한지 이런 포인트들을 좀 가지고 고객을 만나시면 좋겠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RC님들이 다시 말씀드려요. 끈적끈적해지는 피가 생기는 여름에 고객님들에게 다시 뇌혈관 보장은, 심장 질환은, 순환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이 활동들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시고 고객을 만나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